동시효과 구간입니다. 오늘 장 마감이 5분여 정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끝까지 좋지 않습니다. 현재 상승과 하락 종목의 개수로 보자면 상승이 2,200개, 200개 약간 넘는 수준이고요. 하락 종목이 2,000개가 넘습니다. 2,241개가량으로 집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눈에 띄는 점이 있다면 오늘 전체적으로 좀 하락을 하면서 하락 하한가 종목은 밀리에서제 한 종목만 있고요. 시장 하락률 대비로 하한가 종목이 많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눌려있는 상황이다라는 점 특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예상 마감가 보겠습니다. 전거래일 대비로는 2.83%, 2.8% 정도 하락하면서 2,395.94포인트 선 나옵니다. 2,300선 들어갈 것 같네요. 거의 70포인트, 오늘 하루 만에 70포인트 내주면서 4월의 출발이 영 불안불안합니다. 주요 이동평균선들 모두 다 뚫고 내려와서요. 지금 지지라인을 어디로 봐야 될 것인가 의견이 상당히 분분합니다. 일부에서는 2,350선 얘기가 근래는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저점을 대체로 이탈을 해서 볼 자리를 2,350선 수준으로 많이들 이야기를 하시던데 일단은 오늘 마감을 앞두고서 2,400선 사수할 수 있는지 이 부분 불안불안합니다. 현재 동시효과 구간은 2,400선 하회하며 장중 저점에서 종가 형성될 예정입니다. 긴 음봉이고요. 이어서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이 낙폭이 더 깊습니다. 지난 바로 직전 거래일에 1% 넘게 반등을 하면서 이제는 그래도 좀 바닥을 다져주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게 페이크였나 봅니다. 다시금 재차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가 쉬는 동안에 나왔던 악재를 고스란히 소화를 하면서 오늘 코스닥은 4% 넘는 낙폭으로 마감 예상됩니다. 4.18% 하락이고요. 805.88포인트, 하루 만에 35포인트나 뒷걸음질 치면서 우울하게 마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캔들 모양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가 고가 만들고요. 이후에 계속해서 저점을 낮추면서 종가가 저가가 되는 모습, 이 긴 음봉이 형성되는 양상입니다. 계속해서 좀 양시장은 안 좋습니다. 그리고 환시도 좀 같이 볼게요. 오늘 여러 가지 분석, 그리고 오늘 하락의 분위기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이 또 원달러 환율일 텐데요. 원달러 환율이 직전 고점을 빠르게 뛰어넘으면서 이제는 1,360원대도 넘어섰습니다. 1,362원까지 현재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작년 11월 이후에 처음입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 가파른 상승 움직임이 또 이렇게 증시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서로 또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어내면서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도 현물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물 쪽으로도 현재 선물 지수가 2.77% 하락이고요. 외국인의 선물 매도 공세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종목별로의 움직임 보겠습니다. 오늘 하락 종목이 좀 워낙에 많아가지고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상승불을 켜는 종목, 그래도 좀 희망을 볼 수 있는 종목이 어떤 쪽이 있을까 많이들 궁금하셨을 텐데 몇몇 테마주들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좀 눈에 띄는 종목군이 CBDC 쪽이 장 초반에 개장 직후에도 좀 봐드렸는데요. 이쪽이 좀 눈에 띄게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로지시스가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한네트도 거의 상한가 부근이네요. 25%가량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어려운 장세 속에 이런 CBDC 관련된 종목군들 상당히 좀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1시 때에 회의를 진행을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설명회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청사진은 다음 주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스케줄 매매 이쪽 테마주들 움직임 오늘 장에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KCT도 20%대 급등, 그리고 KCS까지 보겠습니다. 이쪽도 약 4%, 5% 정도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확실히 시장 대비로 이 CBDC 테마주들 강한 움직임을 나타낸다는 점 특징으로 볼 수 있겠고요. 또 제약바이오 몇몇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유한양행이 있는데 증권사에서 렉나자하고 이름이 이 레이저 팀입하고 같은 겁니다. 지금 성분명인가 아니면 제품명인가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른 건데요. 레이저 팀입 효과를 받으면서 이 유한양행 레벨업 될 것이다 라는 증권사 분석이 나왔고요. 목표가 상향 조정 레포트가 본물을 이뤘습니다. 오늘 3.5% 정도 오르면서
거래 마칠 채비합니다. 그리고 오스코텍 쪽으로도 플러스권 유지하지만 다만 윗꼬리가 달린 음봉입니다. 장 초반보다는 탄력이 다소 좀 둔화돼 있다라는 점도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칩셋 미디어는 사실 자율주행이라기보다는 이 영상 처리에 특화된 MPC를 개발을 했다라는 내용으로 인해서 지난주 후반부터 주목받았었는데 칩셋 미디어가 움직여서 그런지 오늘 자율주행도 전반적으로 시장 대비 상당히 강한 흐름인데요. 대표적으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입니다. 이 종목이 10% 정도의 오름세로 거래 마칠 채비하고 있고요. 인포뱅크도 인포뱅크는 장중에 플러스권 움직임 나타냈다가 지금 약간 좀 주춤하는 모습인데요. 전체적으로 뭐 텔레칩스도 그렇고요. 모트렉스 쪽으로도 그렇고 이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군들은 시장 대비 나은 흐름으로 거래 마칠 채비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하락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중국 소비 쪽, 이 중국의 연휴가 다 끝나서 그런 것도 있고요. 또 미용 의료기기 쪽, 의료 AI 쪽은 단계 너무 많이 올라서인지 차익 매물을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코어라인 소프트가 오늘 거의 하한가네요. 이 근처에서 거래 마칠 예정이고요. 뷰노라든지 딥노이드 그리고 누린 오늘 10월 4일입니다. 연휴의 후유증을 떨쳐내지도 못했는데 시장은 우리가 정신 차릴 틈을 주지를 않습니다. 바로 이렇게 밀려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울한 수요일장 보내셨을 텐데요. 이제부터는 좀 냉정해져야 됩니다. 이럴 때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삽니다. 시장 투자 하루 이틀 하는 거 아니고요. 또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고 하죠. 이런 출렁거림이 없는 수익은 없습니다. 어떻게 잘 이겨내느냐에 따라서 오늘 어떻게 잘 살아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앞으로의 투자 수익이 좀 바뀔 겁니다. 그래서 더 공부하고 연구하는 게 좀 필요하겠죠. 보기 싫다고 마냥 덮어두면 안 되니까 지금부터는 주변국 증시 상황 보겠습니다. 주변국 상황 오늘 중국 증시 선후광통은 아직 연휴입니다. 그래서 일본 증시 먼저 살펴보겠고요. 또 중국 가운데서 홍콩은 정상거래 이루어지니까 이쪽하고 몇 군데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일본 증시입니다. 일본도 약세 흐름을 면치 못했습니다. 미국에서 날라든 이런 악재에 일본도 당해낼 재간이 없죠. 2.28% 큰 폭의 하락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3526.88엔대 거래 마쳤습니다. 3만엔선 테스트 들어가는 추세가 꺾여있는 일본 증시 상황 확인할 수 있고요. 다음으로는 홍콩 증시 쪽 보겠습니다. 홍콩 증시 쪽에서는 지금 헝다가 어제 거래가 재개되면서 큰 폭의 하락 움직임을 나타냈었는데요. 이 부분이 어떻게 좀 금방 제자리를 찾아갈 것인가 이 내용 상당히 중요했었죠. 관전 포인트인데 오늘도 홍콩 증시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 하락하면서 17,000선 위협받고 있는 상황. 홍콩 증시도 연일 뒷걸음질 치고 있고요. 홍콩 증시 내에서도 이쪽 부동산 산업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관련된 종목군들 움직임에 계속해서 포커스 맞춰집니다. 다음은 미국의 야간 선물 쪽도 보겠습니다. 미국 야간 선물, 미국에서 정규 거래 마치고 나서 메카시 하원 의장의 이 해임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정규 거래로 따지면은 오늘 밤에 미 증시는 반영이 될 겁니다. 안 좋을 것 같네요. 지금 미국 야간 선물도 평소보다는 낙폭이 좀 깊게 나옵니다. 다우 S&P 나스닥까지 선물 지수가 0.4에서 0.6%까지 비교적 큰 폭의 하락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율 동향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도 놀랄 만큼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전고일 대비 14원 20전의 급등입니다. 1363원 50전에 거래 마치면서 다시금 연고점을 새로 썼습니다. 1360원 선 뚫어내며 이제는 1400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황센터 다녀오시죠. 네, 추석으로 인한 긴 연휴 동안 좋은 소식이 없었습니다. 미국의 국채금리 급등에 따른 이런 부담감만 잔뜩 안게 됐는데요. 하필 지난밤에 미국 증시의 급락까지 나오면서 오늘 우리 증시도 상당히 충격적으로 하락이 연출됐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수요일장 마감 시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시면요. 이쪽 급락으로 장을 마치게 됐습니다. 전장 대비해서 2.41% 아주 뚜렷하게 떨어지는 모습이었죠. 포인트로 봤을 때도 60포인트가량 빠졌습니다. 오늘 장 2,400선도 약간 위태로운 구간이었는데 가실이 지켜졌고요. 2,405.69포인트가 오늘 장의 종가였습니다. 자, 분봉통에서 장중에 움직임 좀 보겠습니다. 시작하자마자 갭으로 뚝 떨어지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순식간에 2,410선대로 내려왔고요. 어느 정도 버텨주나 싶다가 오후장 들어서면서는 다 약간 더 밀렸죠. 2,402포인트까지 저점을 쓰면서 2,400 구간도 위태롭고요. 간신히 지켜주면서 장을 마치게 됐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도 기관도 사정없이 팔았습니다. 보시다시피 외국인 4천억 원 이상 매도 우위였고요. 기관도 마찬가지로 4천억 원 넘게 이렇게 파는 모습이었죠. 이런 가운데서 개인만이 홀로 사들였습니다. 개인은 8천억 원 이상 매수 우위로 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업종별 등락도 보겠습니다. 거의 모든 업종이 내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등락률 하위 순으로만 확인을 해볼 텐데요. 전거래일처럼 의료 정밀 쪽이 상당히 좀 약한 모습이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특히 진단키트주인 ST바이오센서가 크게 내려갔는데 업종 지수 자체가 이렇게 4.6% 급락으로 장을 마치게 됐고요. 그리고 2차전지의 약세죠. 포스코홀딩스의 하락으로 철강 금속 업종도 상당히 크게 흔들렸습니다. 4% 넘게 내려가는 모습 확인이 됐고요. 자,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로 대표되는 서비스 업종 지수, 특히 카카오에서는 52주 신저가까지 기록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업종 지수가 뚜렷하게 밀렸죠. 보시다시피 서비스 업종도 3.82%, 거의 4% 가까이 급락하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그 뒤이어서 화학 업종이 3.42%, 그리고 기계가 3% 이상의 낙폭을 보이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반도체 희비가 좀 엇갈렸는데요. 실적 눈높이가 낮아진 삼성전자가 뚜렷하게 빠졌고요. 반면에 하이닉스는 올랐습니다. 종가 보시면요. 삼성전자 전장 대비 1.32% 약세 흐름 보여줬습니다. 오늘장 종가는 67,500원에서 확인이 됐고, SK 하이닉스로 가보시면 반대로 소폭 상승이죠. 0.6% 올렸습니다. 자, 그래서 종가는 115,400원에서 확인이 됐고요. 자, 그리고 오늘장도 2차전지 하락이 너무나 컸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여전히 연중 최저치 부근에서 맴돌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장 이쪽도 4% 넘게 급락이었죠. 45만 6천 원에서 장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LG화학의 경우에는 이쪽 미국 공장의 검토 소식까지 전하고 있지만 낙폭을 뚜렷하게 좀 보여줬죠. 2% 내려갔는데 48만 6천 원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긍정적인 소식에도 불구하고 52주 신저가 기록이 나왔고요. 자, 거기에다가 삼성 SDI 쪽은 더 크게 빠지면서 이쪽도 신저가 기록이 됐습니다. 5% 넘게 내려갔죠. 5.37% 급락 마감이 됐습니다. 삼성 SDI 오늘장의 종가는 48만 4,500원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포스코 그룹주들도 예외가 아니었죠. 특히 퓨처엠 쪽에서는 낙폭이 상당히 크게 나왔는데 두 종목 모두 종가 보겠습니다. 포스코 홀딩스부터 보시죠. 자, 포스코 홀딩스는 전장 대비 4% 내려갔습니다. 오늘장 종가는 51만 1,000원에서 확인이 됐고요. 아래쪽에 포스코 퓨처엠, 이쪽의 낙폭이 훨씬 더 크게 확인이 됩니다. 무려 6%가 넘게 떨어지는 모습이었죠. 포스코 퓨처엠은 6.54% 내려가면서 오늘장 종가는 33만 6,000원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가운데 선방했던 쪽이 제약바이오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올해 매출 전망치가 상향 조정이 되면서 오늘 긍정적인 흐름이었는데요. 종가 보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빨간불 켰습니다. 1.47% 오름세 69만 1,000원에서 장을 마치게 됐고요. 자, 그리고 자동차가 상대적으로 강했습니다. 완성차의 종가를 보시면 현대차부터 보실까요? 0.16% 내려가긴 했지만 약보합에서 오늘장 마치게 됐죠. 낙폭 상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19만 원대 지켜졌고요. 19만 800원에서 장 마치게 됐고, 아래쪽에 기아의 경우에는 오히려 상승권에서 장을 마쳤죠. 0.61% 상승하면서 81,900원이 오늘장의 종가가 됐습니다. 자, 이어서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로 보험주들 보겠습니다. 이 거래소에서 강세 보인 종목군이 오늘장 딱히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나마 차별화된 모습을 보였던 게 바로 이 보험주들이었는데요. 시장이 전반적으로 큰 변동성을 주면서 주춤하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방어적인 성격, 그리고 연말 배당에 대한 매력이 더욱더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장 주가 흐름 보시면 아주 강한 흐름까지는 아니었지만 이 보험주들 전반적으로 시장 대비해서는 아주 견조하게 버텨주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조금씩이지만 대부분 좀 올랐죠. 삼성생명과 한화
한화생명이 나란히 이렇게 2%대 강세로 장을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동양생명, 현대해상까지 1%대 오르면서 이렇게 상승 분위기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DB손해보험 같은 종목도 0.2% 소폭이지만 상승하면서 9만 원대 부근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특징주로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들 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실 이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들 요새 주가 흐름이 썩 좋지는 못했는데요. 대표 종목들에 대한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감, 이런 점들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장 특히 더 빠지는 흐름이었죠. 자, 먼저 이 풍력 대장주인 CS-윈드, 풍력 디벨로퍼들의 프로젝트가 지연됨에 따라서 실적 컨센서스 하회를 추정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 풍력주들 전반적으로 다 내려갔습니다. 낙폭이 상당히 컸는데 CS-윈드가 8%가 넘게 내려갔죠. 5만 원 이탈이 나왔습니다. 게다가 CS-베어링 쪽은 더 크게 낙폭을 보여줬습니다. 무려 12%대 급락하면서 CS-베어링 만 원대 이탈하는 모습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SK오션플랜트도 오늘장 7.89% 급락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이 태양광 대장인 하나솔루션, 여기도 실적을 기존 추정치에서 하향 조정했다는 증권가 분석이 나왔습니다. 관련주들 종가 보시죠. 하나솔루션이 6.39% 내려갔고요. 거기다가 OCI 10% 이상의 급락세 연출됐죠. 그리고 두산 퓨얼셀 같이 수소 관련된 종목도 7%대의 낙폭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보시면 우리 추석 연휴처럼 중국에서도 긴 연휴에 대한 기대감 자주 언급이 되어 왔죠. 연휴 전에 이 기대감에 따라서 중국 소비 관련된 종목들의 관심도가 커졌었는데 막상 연휴가 지나가는 시기가 되니까 관심주들의 주가, 관련주들의 주가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대표주들 종가 보시면요. 이 화장품주들 가운데선 에이블 CNC 15% 가까이 급락이죠. 8,800원에서 장 마치게 됐고요. 그리고 여행과 카지노 쪽의 롯데관광개발도 15% 가까운 급락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면세에서는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종목도 크게 떨어졌죠. 이쪽은 거의 20% 가까이 밀었습니다. 오늘장 종가는 5,500원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번엔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쪽이 전거래일만 해도요, 9거래일 만에 상승으로 돌리더니 또 하루 만에 급락으로 장을 마치게 됐습니다. 전장 대비해서 무려 4% 아주 크게 떨어졌죠. 포인트로 봤을 때도 33포인트를 뺐습니다. 오늘장 종가는 807.4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분봉톡에서도 보시면요, 거래소처럼 장 초반부터 급락세를 보였는데요. 오전장에는 그래도 815포인트 수준에서 좀 버텨주나 싶었습니다만, 자, 그러다가 오후장 들어 더 빼게 됐습니다. 오후장에 한 차례 더 내려가면서 3시쯤에 806포인트로 저점을 만들었고요. 그 뒤로 약간 낙폭을 줄이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도 보겠습니다. 기관도 팔았지만요, 외국인의 매도 공세가 확연하게 컸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외국인이 2,580억 원 뚜렷하게 매도 우위를 보여줬고, 기관도 500억 원 이상 매도 우위였죠. 이런 가운데 개인만이 홀로 뚜렷이 사들였습니다. 개인은 3,200억 원 가까이 이렇게 매수 우위로 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사기 종목들을 보겠습니다. 2차 전지의 충격이 코스닥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무섭도록 빠졌는데요. 대표주들 종가 보시죠.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나란히 크게 빠졌습니다. 8% 안팎의 급락이었죠. 에코프로 BM이 7%, 에코프로는 8.5%를 크게 밀면서 82만 4천 원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그나마 이 포스코 DX가 장 초반에 상승권까지 보여주면서 잘 가주나 싶다가도 장 후반에는 결국 버텨주지 못하고 하락으로 돌리게 됐고요. 그래서 포스코 DX는 1%대 하락입니다. 하지만 낙폭이 상대적으로는 상당히 제한적이었죠. 그리고 이런 가운데 LNF의 경우에가 낙폭이 더 컸습니다. 52주 신저가 기록이 됐습니다. 16만 원까지 이탈하는 모습 오늘장 확인이 됐는데요. 종가 보시면 LNF 무려 9%를 밀면서 오늘장 종가는 15만 7,700원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가운데 그나마 제약바이오 쪽의 낙폭이 덜한 편이었는데 그중에서도 HLB 정도가 조금이지만 상승권의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종가상으로도 0.5% 올리면서 3만 원대 위에서 장을 마치게 됐고요. 자, 그리고 요새 정말 급등락을 보여줬던 알테오젠이 가장 큰 낙폭을 보여줬습니다. 알테오젠 확인해 보시면 전장 대비 4% 넘게 내려갔습니다. 65,300원에 이쪽은 장을 마치게 됐고요. 자, 그리고 그나마 상대적으로 좋았던 건 반도체 쪽이었죠.
HPSP가 시총상위 종목 가운데 유일하게 확연한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리노그룹이 상대적으로 잘 버텨주면서 시총 순위를 올렸는데 종가 보시죠. HPSP가 4.48% 강세 마감 31,500원에 장마쳤고요. 리노그룹이 약간은 떨어지긴 했지만 낙폭이 덜 했습니다. 0.39% 내리면서 15만 3,2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번에 특징주 보겠습니다. 특징주로 CBDC 관련주들 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이 다음 주 중에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즉 이 CBDC의 청사진을 공개한다는 소식에 모처럼 관련주들의 급등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특히나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을 면치 못하는 장에서도 이 종목군들은 뚜렷한 강세를 보여줬다는 거죠. 자, 그래서 관련주 종가 보시면요. 로지시스 같은 종목은 결국 상한가까지 들어갔습니다. 풀리지 않았고요. 3,945원 오늘 급등세로 장을 마치게 됐고, 그리고 한네트 같은 종목도 이에 못지 않았습니다. 28% 급등하면서 오늘장 종가는 5,760원에서 확인이 됐죠. 자, 그리고 KCT도 급등입니다. 20%대 솟구치면서 3,375원에 장을 마치게 됐고요. 이 밖에도 KCS, SJ솔루션즈 그리고 누리플렉스까지 장중에는 이 종목들 모두 다 10% 훌쩍 더 넘는 급등세를 보여줬지만 이쪽은 윗꼬리를 좀 달았습니다. KCS가 4% 그리고 SJ솔루션즈가 7% 상승 마감이 됐고요. 누리플렉스는 상승폭을 거의 다 반납했죠. 1%대 강세로 장을 마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정리해드렸습니다.